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아마도 최근부터 제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은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계약 첫날부터 계약을 해서 2019년 12월 31일부터 타고 있는 롱텀 시승차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차에 관련된 영상을 찍은 적이 몇 번 없습니다. 이 차량을 7,500km, 그리고 또 대략 이 차량을 6개월 정도 타본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에서 아쉬운 점과 그랜저에서 좋은 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그랜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디자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디자인은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 헤드램프에서 아쉬운 부분부터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헤드램프에서 아쉬운 점은 헤드램프 밝기는 굉장히 밝은데 멀리까지 비춰주지 못합니다. 조사각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헤드램프가 거의 앞쪽 땅만 비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헤드램프 조사각이 잘 세팅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한 기존의 그랜저 IG에서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라고 핸들을 꺾는 양에 따라서 라이트가 조절되기도 했었는데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부터는 그게 완전히 삭제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헤드램프가 가장 아쉬웠습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타이어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캘리그라피 전용으로 미쉐린 타이어를 끼워줍니다. 캘리그라피 트림이 아닌 익스클루시브나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미쉐린 타이어 대신에 금호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를 끼워주는데요, 타이어 성능표를 자세히 보시면 이 미쉐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마른 놈의 제동력이 4등급인 걸 볼 수 있는데 금호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 아니라 3등급 타이어를 끼워주고 있습니다.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낮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만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방향 지시등과 후진등까지 전부 LED가 최초로 국산 중대형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사소한 번호판 등까지 전부 LED다 보니까 이 그랜저에서 등 화류를 별도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 역시도 K7 프리미어보다 좋은 점이기도 한데요,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향 지시등도 전구, 후진등도 전구, 번호판 등도 전구인데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LED로 해주니까 K7 프리미어보다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후면부에서 장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 트렁크 공간입니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에서만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하이브리드는 바닥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이 몇 cm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 공간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골프백을 가로로 놔두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높은 상자를 싣거나 아니면 부피가 좀 큰 물건들을 넣을 때는 이 트렁크 공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SUV들이 짐을 싣기 쉽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바닥면은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제로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부피가 큰 짐도 그냥 쑥쑥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은 넓은데 높이가 조금 짧아서 이 활용도에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LPI 엔진에서만 이런 단점이 느껴지고요, 일반적인 2.5L 가솔린이나 3.3L 가솔린 버전에서는 이런 트렁크 공간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듯한 증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실내로 한번 넘어가서 또 좋은 점과 단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랜저에서 역시 가장 장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뒷좌석 공간이죠. 뒷좌석 공간은 굉장히 넉넉한데요, 뒤에 쿠션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뒷좌석이고요, 심지어 이런 식으로 공간까지 넉넉하니까 이렇게 발을 시트 밑에 넣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시트 밑에 넣기가 사실 힘들긴 한데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멀거든요.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멀어서 시트 밑에 발을 넣기는 힘들지만 자유자재로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이 목베개 자체가 평소에 그냥 기대면서 갈 때 굉장히 편해서 굳이 캘리그라피가 아니더라도 이런 목베개를 모비스 순정품을 하나 구입하셔서 놔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차는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달려있는 차종입니다. 여기 위쪽에 유리 보이시죠? 카메라로 보면 마치 머리가 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대략 이 정도의 공간이 더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한 자세로 앉으면 그보다 더 떨어지고요, 이쪽에 홈을 파놓아서 뒷좌석 공간도 부족하지 않도록, 썬루프를 달아도 부족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각도나 시트 포지션까지 모두 아쉬운 게 없는 그런 완벽한 뒷좌석을 보여주고요, 가장 아쉬운 좌석이 조수석인데요, 조수석을 한번 넘어가서 무엇이 아쉬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조수석 시트가 가장 아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높이 조절이 안 됩니다.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시트 포지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높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시트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종 버튼들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럼버 소프트 버튼도 잘 마련되어 있고 등받이 조절도 잘 되고 이렇게 높이 조절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버튼이 조작되긴 하는데 이 높이 조절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요,
시트가 릴렉션 컴포트 시트 각도로 점점 눕혀집니다. 이런 각도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수석 시트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높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간다기보다는 약간 얹혀서 가는, 시트에 파묻히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내가 시트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랜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보통 4인 가족이 많으실 텐데요, 4명이 편하게 타고 가길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타고 가지 못합니다. 조수석 시트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한 시트 포지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운전석 같은 경우에도 불만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방향지 시동을 켰을 때 사이드 미러를 보여주는 화면 역시도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움직임이 부드럽게 잘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각종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라든지 오토 하이빔,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이탈 방지 전부 다 정말 잘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나서 아무 조작도 안 했는데 차가 알아서 운전자가 덥겠구나 하면서 통풍 시트를 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추울 때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을 켜주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똑똑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 만큼 이 운전석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 모니터에서 처리하는 정보에 비해서 램을 약간 부족한 걸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작을 해보면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시동을 건 지 몇 분이 지나고 조금만 사용을 하면 굉장히 버벅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동을 건 직후라서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없는데 전 세대에 비해서 약간의 옵션이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실내 소재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쪽도 다 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 부분, 이쪽 부분은 펀칭까지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고, 이 혼 커버 역시도 나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정말 운전하면서 몇 번 만져볼 일 없는 이 홈 커버까지도 처리를 굉장히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터치식 공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터치식 공조기만 볼 때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걸 왜 달아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터치식 공조기를 보다가 다른 차량, 예를 들면 K7이나 아니면 그랜저의 터치식 공조기가 빠진 차량을 보면 이 터치식 공조기가 정말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또한 굉장히 실내 차 안이 정숙하죠. 지금 에어컨에다가 통풍 시트를 켜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시끄러운데요, 통풍 시트도 끄고 에어컨도 꺼보면요, 실내에서 이 정도 소리가 느껴집니다. 실내에서는 정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고요한 실내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부분이 이 그랜저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오늘 장점과 단점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